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총출동했는데요.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 호남에 반도체 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 지역이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용 화정도 광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굉장히 빈 땅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을 사실 영남권에도 많이 유치시켰고 수도권 집중되는 그런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호남에는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대단히 큰 결정을 했다. 그렇게 국토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국가 대도약에 저는 스포트를 다시 한번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두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두 기업 총수에게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궁지에 몰려 있죠. 지방선거 결과도 좋지 않고 그나마 믿고 있던 본인의 당 같은 여당 안에서도 소위 지도부가 본인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국가 대전략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야 넓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인수전이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물, 전력 그런 인프라를 먼저 해둔 상황에서 빌드업 해왔다면 모를까. 그냥 용지만 넓다고 선정하면 인수전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 개 기업 영웅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두 개 기업으로 안 됩니다. 소부장 단체, 소재, 부품, 장비 이래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소부장이 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소부장 업체가 가장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삼성하고 SK하이닉스만 가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만 있다고 되는 곳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안에 어떤 자리를 전당관을 두고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이미 봤습니다. AI 수석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고 임명해서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AI 수석 어떻게 보냈습니까? 급하다고 부산에
이 국회의원 출마시켜서 딱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AI 수석의 자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정책실장은 딱 이거 슈퍼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이익이 생기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리 준비했던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목전에 두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처하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갖춰놓고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거 준비한다고 지금까지 호남이 발전이 없었고 지방 균형 발전이 안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돼 왔던 이 AI 특구를 호남으로 한 것에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공약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계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도 AI 센터를 광주나 호남에 갖다 놓겠다라고 공언을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왜 갑자기 졸속으로 광주에 호남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과도한 이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발표가 됐고 그 SK와 삼성전자 회장들께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제도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이제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만 광주 얘기를 맞습니다. 했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공정으로 갈 때 들어가는 전력이나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다른 데서 다 만들어진 것을 패키징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주는 마지막에 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하는데도 안 됐는데 이것과는 다른 10배 이상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전공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 말을 SK 회장님이 2달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신 말이 다릅니다. 그때 본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특혜다 아니다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수차례 SNS 글을 올리면서 적극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이 대통령이 올린 글과 또 공유한 내용만 총 10개인데 절반 이상이 호남 투자 관련 글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표현은 정치권의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기가 꿀리면은 돼지인 거예요. 돼지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돼지가 야당만이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반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말 새 이 돼지 눈엔 돼지만 네. 보인다라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했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돼지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고 비판하는 세력들은 있죠. 그게 민주당 내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지창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그 시놉시스를 좀 우리가 봤는데요. 예. 실제 기업 CEO들이 본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못 믿더니 이제 기업 CEO들도 못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바람직했다. 근데 그것은 후공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요새 고속도로에서 절대 사고 나면 안 되는 차량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고가의 뭐 슈퍼카들이 아니고 반도체를 옮기는 그 웨이퍼 차량은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그거 한번 사고 나는 순간 폐가 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까지 옮기는 사건들이
힘들고 후공정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에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봐야 할 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깨끗한 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2달 만에 최태원 회장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며 꼬집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그 최태원 회장께서 한중의원연맹 주관의 그 AI 특별 강연을 국회에서 했었고, 그때 민주당의 그 광주 지역구 그 모 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호남 쪽 전기가 풍부한데 반도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의문이네요. 이게 그 자리에서 대답이었고 2달 만에 뭐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하명했다느니, 직권 남용이라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매국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주말에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 총수에게 시킨 떡볶이 먹방이야말로 기업 겁박이라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반도체 산업 망치는 것보다는 떡볶이 먹는 게 낫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 2달 전에는 호남에 반도체가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던 최태원 회장의 마음이 왜 바뀌었느냐, 이 부분이 의문이라고 했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죠? 네, 그거 답을 내놔야죠. 어떻게 용지 선정하는데 최소 5년에서 7년 걸리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동안에 대통령 바로 얼마 전에 독대했었고요. 차라리 떡볶이는 밖에서 내놓고 먹었지 독대하면서 무슨 얘기 있는지 공개 안 되지 않습니까? 미르 재단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때의 비자금 사업 등으로 다 대통령의 인기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안 될 것 같으세요? 인수전 하나라도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남부가 마지노선이다. 반도체에 한정된 석박사급들 인력하는데 경기 남부까지 공장 놔도 참 고용하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방끼리 이 트러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포괄적으로 호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당장 전북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전북은 청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쪽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그냥 호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광주 전남으로 찍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당장 농업 용수를 이제 다른 호남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안 됐고 정 안 되면 또 충청도에서까지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로만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카본 프리 에너지까지 넓히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라고 하면서 태양광을 그냥 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데 이런 데 대한 계획안 발표 없이 어떤 기업이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인수전, 즉 사람과 물과 전력에 대한 포괄적인 발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삼성전자의 회장과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그룹의 회장님들께서 담수도 부족하고 인력 공급도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기 위해서 저런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CEO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의 회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러한 투자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판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의대보다 이 경쟁률이 높은 곳이 반도체 학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일했던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주면 너도 나도 없이 삼성전자나 SK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 지금 그 부분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을 주고 어디를 하든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입지가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난 여기 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기업에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장님들이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나요?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는 이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해서 저렇게 오너들이나 CEO가 결정을 해도 이사회나 또는 주주들이 반대하면은 엎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기대고 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차라리 기업 팔을 비트느니 떡볶이 먹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여야 의견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며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고리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전업 자녀 신세가 됐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 도왔던 사람들은 징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계속 버티는데 이거.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사퇴 거부하고 나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정상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보기 참 딱같다.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저는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후 장동혁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월드컵 결과의 원인이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장동혁 대표가 거울을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상황 판단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대통령 비판만 하면 그 지지율이 본인에게 올 줄 아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니까 조금 자만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오히려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실패한 적장이죠. 이미 실패한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오히려 더 이러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버티는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 감독이 안 물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강명구 의원이 누구를 징계할지 논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금 국회에서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럼 장동혁 대표 절대 사퇴하지 않고 정말 징계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지금 언론에 잡힌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진을 통해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지지율이 현재 올라선 거 저희 자력으로 올라선 거 아니라는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더 개혁해 나가야 되고요. 다만 앞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인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울을 보라라고 얘기한 부분은 대통령도 새겨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6.3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대표적인 선거에서 진 게 서울시장하고 그리고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는데 둘 다 소위 명픽이라고 불리죠. 예. 뭐 딱 찍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원호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찬사를 해서 만든 후보인데 서울시장 졌고요. 그리고 앞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오늘 이 사업을 발표해야 되는 당사자라든지 대통령 옆에 서 있어야 되는
되는 사람이 AI 수석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때 그만둘 때 이런 일 하고 있었으면 본인이 그만뒀겠어요? 못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됐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인물이 바로 AI 수석인 하정우인데 역시 명픽이지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용병술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채택하려고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 복사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다주택자라든지 부동산 다보유자 27건의 부동산 건수를 확보하고 있는 슈퍼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서 용지 복사는 못 시켜도 총리는 시킬 수 있구나라고 인사에 있어서 가장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시는 분이 홍명보 감독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예,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민주당 재건축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민주당 적통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친노 친문 적통 논쟁. 네,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성을 이제 부각한다는.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100% 허위 사실이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중도를 가져오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 진보 세력 내에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아예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이 비판 때문에 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대통령의 SNS가 혹시 이 사태에서 유시민 작가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반드시 누군가를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당에 대한 비판 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도 확장을 하시는데 비판을 하실 수 있으련만 과도한 언행을 쓰는 것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자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주의자들도 끌어안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이룬다고 이렇게 재건축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 민주당이 가고 있던 진보적 노선과 진보적 가치는 민주당이 잘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한테 보수까지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그런 말씀 같아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저런 날선 비판들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정말 민주당의 적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화합의 언어로 돌아오셔야 된다. 과도한 비판은 조금 참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가 좀 올드 민주당이고 지금 뉴 이재명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등져서 당시 추도식도 오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는 100%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진실이 뭔가요? 정청래 대표는 참석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사들만 찾아봐도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신 거로 보이는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참석도 못했을 걸요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팩트는 참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통 논쟁을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것도 결국은 민주당 적통 논쟁인데요. 타당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슨 민생을 놓고 얘기를 하거나 당내 개혁을 놓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라 정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권력, 이제 사법부 장악까지 끝내고 검찰까지
사실상 뭐 장악하다시피 본인들이 뭐 개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지금 판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권력을 쥐다 보니 그 권력을 어느 쪽이 쥐느냐를 가지고 소위 막 붙고 있죠. 누가 봐도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그 다툼이지 않습니까? 저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정책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현재 대통령이랑 더 친해. 나 전직 대통령이랑 더 친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때 당시 참석도 못했을 것인데라고 이야기하신 부분과 실제 팩트를 확인해 보면 참석했을 것.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통 논란보다는 이제 좀 포용의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더 날선 발언들을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놀라운 얘기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그 가산점? 문가산점. 예, 네. 말도 어렵던데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가산점을 얻고 오히려 이 정부의 이 발탁되는 인사가 많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그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저희 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같은 민주당 안에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고 누가 뭐 정청래 대표 편인지 아주 드러난 분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계신 분이 인사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려야지 인사에 가득점을 받는다라고 공식화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재인 전 문제라고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까면 가산점을 받는다. 이 문가산점은 뭐 유시민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그러니까 저도 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가져야 될 자부심은 자랑할 만한 대통령이 계시다라는 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계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